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마치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이 경주 속에서 평생토록 숨가쁘게 달려온 후에 우리의 마지막 정류장에서 텅 빈 두 손에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애써 모은 통장 속의 숫자들일까요? 차가운 숫자들이 말해주는 성공의 증표일까요? 아니면 나를 둘러싼 사람들, 그들이 나를 향해 보내는 따뜻한 혹은 외면하는 그 미묘한 눈빛일까요? 무엇이 진정 우리가 평생을 걸고 추구했던 가치의 증거가 되는 걸까요? 얼마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찾아갔던 한 요양병원에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길고 소독약 냄새가 배어있는 복도를 지나 가장 구석진 곳, 창문 하나 없는 작은 간이 침대에 할머니 한 분이 홀로 누워 계셨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기 어려웠고 그저 멍하니 초점 없는 눈으로 얼룩진 천장만을 바라보고 계셨죠. 낡은 담요 아래 앙상하게 마른 몸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곁에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할머니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려 저를 잠시 바라보셨지만 이내 다시 천장으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토록 외로워 보이는 어르신께 가족은 없는 걸까? 용기를 내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자식들은요? 자주 찾아오시나요? 그 질문에 할머니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만이 그 좁은 공간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죠.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듯한 그 정막 속에서 할머니의 공허한 눈빛은 마치 처음 던졌던 그 질문을 되묻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살아낸 후에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 눈빛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늘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내 젊음, 내 시간, 내 열정을 모두 쏟아부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정작 내 자신이 늙고 병들어 홀로 남겨졌을 때 기댈 곳 하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결국 혼자가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대학에 자식을 보내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게 하면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고 노후는 저절로 보장될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과 흔들리지 않는 품격을 가져다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어쩌면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 할 인생의 후반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찬란한 가치를 드러내는 두 가지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경제적 준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신뢰입니다. 삶의 후반부 이야기 바로 이곳, 삶의 후반부 이야기에서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부디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외면한다면 정말 그 순간이 닥쳤을 때 너무 늦었다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자산, 경제적 준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들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처럼 보일까봐, 혹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라 불편하게 느낄까봐 쉬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려는 경제적 준비는 단순히 통장에 쌓인 액수의 크기나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부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실직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고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괜찮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경제적 준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해주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어줍니다. 마치 험한 길을 걸을 때 발밑을 단단히 받쳐주는 디딤돌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시죠. 평생을 부산의 한 작은 시장 골목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억척같이 두 아들을 키워내신 박 여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사님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도록 일하며 돈을 모으는 것 외에는 다른 즐거움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덕분에 두 아들 모두 번듯하게 대학까지 졸업시킬 수 있었죠. 이제 한시름 놓나 싶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께서 말기 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을 권했지만 병실 사정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 차 복도에 간이 침대를 놓고 기다려야 할 판이었고, 그마저도 여러 명이 함께 써야 하기에 소란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1인실 사용을 권했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 입원비만 해도 박 여사님이 며칠 동안 국밥을 팔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큰 돈이었죠. 잠시 망설이던 박 여사님은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1인실로 해주세요. 우리 영감 평생 고생만 했는데 가시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조용하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들들은 어머니를 말렸지만 박 여사님은 단호했습니다. 괜찮다. 다행히 너희들 학비 대고 남은 돈, 혹시 몰라 조금씩 부어둔 적금이 있어서 그걸 깨면 된다. 돈이야 또 벌면 되지. 그렇게 남편분은 남은 시간 동안 비교적 조용하고 아늑한 1인실에서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남편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고, 남편분은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큰 고통 없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박 여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1인실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돈은 좀 들었지만 영감 마지막 가시는 모습, 내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덜 미안하게 남았으니까 그게 나한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안이야.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주고 남은 가족들에게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작은 위안과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선택의 기회는 바로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해온 경제적 준비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일하는 40대 후반의 이정수 씨. 그는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재테크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선배의 조언에 따라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어 꾸준히 적금과 펀드에 투자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실손보험과 암보험만큼은 꼼꼼하게 챙겨두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젊을 때 즐기지도 못하고 팍팍하게 산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만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문제가 발견되어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만만치 않은 병원비와 앞으로의 치료 과정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보험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병원비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었고 암보험 진단금은 당장의 생활비와 향후 치료비 걱정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이정수 씨는 오롯이 자신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가족들 역시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그를 응원하며 간호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질병으로 입원했던 그의 한 동료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평소 인생은 한방이라며 소비를 즐기고 미래에 대한 준비에는 소홀했던 그는 갑작스러운 병원비 부담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고 대출까지 알아보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병상에 누워서도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정수 씨는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조금은 답답해 보였을지 몰라도 꾸준히 해왔던 준비라는 것이 인생의 예기치 못한 위기 속에서 얼마나 큰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지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아둔 돈의 액수가 얼마냐가 아니라 대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주는 든든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요? 평생을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서 농사만 지으며 자식들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셨던 부모님. 김민지 씨는 그런 부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짠했습니다. 명절에 내려가면 늘 괜찮다, 돈 쓰지 마라 고 말씀하시면서도 혹여나 자식들 먹을 것이 부족할까봐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주시는 부모님이셨죠. 어느 해 봄 민지 씨는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모님께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해드리기로요. 그녀는 KTX 특실표 2장과 함께 경주의 좋은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아깝게 뭐 이런 걸 했냐, 우리 같은 늙은이가 무슨 여행이냐 며 손사래를 치시던 부모님. 하지만 막상 기차에 오르시고 아름다운 경주의 풍경을 마주하시자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불국사 앞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으실 때, 근사한 식당에서 처음 맛보는 음식에 신기해하실 때, 편안한 호텔 침대에 누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도 다 있구나 하시며 감탄하실 때, 민지 씨는 부모님의 얼굴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행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라고요. 그 여행 경비가 민지 씨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드린 그 며칠간의 특별한 시간과 행복한 기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녀의 경제적 여유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사랑하는 부모님께 따뜻한 효도와 존중을 표현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돈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돈,
즉 경제적 준비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절망의 깊이를 줄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조금 더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예기치 못한 질병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며 일상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미래를 위해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작은 노력입니다.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지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태도,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모여 미래의 큰 불안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준비는 만약을 위한 작은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우리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축, 어쩌면 돈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우리를 지탱해 줄지도 모르는 두 번째 자산, 바로 사회적 신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적 신뢰라는 말, 어쩌면 조금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높은 사회적 지위나 번듯한 명함 혹은 통장에 잔고하는 그 결이 다릅니다. 이것은 결코 돈으로 사거나 단기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신뢰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고 일관된 진실성으로, 계산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로 한 땀 한 땀 수놓듯 쌓아 올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깊은 정정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인생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오지랖 넓은 할머니로 통하는 최순자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칠순이 훌쩍 넘으신 할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홀로 지내셨지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틈만 나면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고,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이 잠시 혼자 있을 때면 슬쩍 들러 간식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셨고, 경비 아저씨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도 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의 일에 왜 그렇게 신경 쓰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다 같이 사는 세상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하시며 웃어넘기셨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아침, 할머니께서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마침 인사를 드리러 왔던 아래층 새댁이 발견하고 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자녀분들은 멀리 살아 당장 달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옆집, 앞집, 아래층 할 것 없이 이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할머니 댁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구급대원이 오는 동안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을 걸어주었고,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대신 연락을 취해 주었으며, 또 다른 분은 병원에 가실 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도 이웃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병문 안을 가고 죽을 쑤어다 드리고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집안을 돌봐주기까지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다른 노인 한 분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평소 이웃과 교류 없이 지냈던 그분은 홀로 힘겹게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최순자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할머니가 평생 동안 조건 없이 베풀었던 작은 정과 꾸준한 선행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든든하고 따뜻한 비공식적 안전망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말입니다. 이웃들이 보여준 자발적인 도움은 돈이나 어떤 계산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바로 할머니가 쌓아 올린 사회적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작은 서점을 30년 넘게 묵묵히 지켜오신 김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공세 속에서 그의 서점은 늘 어렵게 운영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기는커녕 임대료 내기도 빠듯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김 사장님은 서점을 찾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늘 진심을 다했습니다. 단순히 베스트셀러를 권하기보다 손님의 취향과 관심사를 물어보고 그에 맞는 책을 정성껏 추천해 주었고 책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가끔 책값을 조금 깎아주거나 예쁜 책갈피를 덤으로 끼워주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바로 길 건너편에 번쩍번쩍한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이제 김 사장님의 작은 서점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김 사장님의 서점을 일부러 더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이 서점은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해요. 인터넷으로 사면 더 싸지만 그래도 사장님한테 사는 게 마음이 편해요.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책은 믿고 볼 수 있잖아요. 라면서요. 주민들의 이러한 지지는 단순히 오래된 가게에 대한 향수나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넘는 시간 동안 김 사장님이 보여준 정직함과 진심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는 책을 파는 것을 넘어 지식과 문화를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어 왔고 그 과정에서 쌓인 주민들의 두터운 믿음이 대형 자본의 공세 속에서도 그의 서점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김 사장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높은 지위나 재력이 아닌 한 사람의 인품과 신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존경받는 은퇴교사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 선생님은 수십 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믿고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그들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엄격했지만 늘 그 안에 깊은 애정이 있었고 옳지 않은 일에는 단호했지만 언제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려 노력하셨죠.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셨지만 수십 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여전히 명절이면 찾아뵙고 스승의 날이면 잊지 않고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그들은 이제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박 선생님 앞에서는 철부지 제자가 되어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최근 박 선생님의 손주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몇몇 제자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섰습니다. 관련 분야의 정보를 알아봐주고 면접 준비를 도와주고 심지어는 자신의 회사에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자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학연이나 지연을 이용한 청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도움은 어떤 의무감이나 계산 때문이 아니라 평생을 참된 스승으로서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오신 박 선생님의 삶의 궤적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평생 동안 쌓아 올린 긍정적인 영향력과 신뢰는 세월이 흘러 이제 그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따뜻한 온기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회적 신뢰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하고 쌓아가야 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기는 것은 거창한 업적이나 막대한 재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믿음직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는지, 그 기억들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약속을 지키는 작은 성실함,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내미는 작은 도움의 손길, 바로 그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에서부터 우리의 사회적 신뢰는 단단하게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가족 내 굴림이라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날 밤 딸이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조용히 물었어. 엄마, 이 집 팔면 돈 좀 되지? 대구에서 가게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라고. 나는 숟가락을 들다가 손을 멈췄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 걱정돼서 온 게 아니었구나. 돈 때문이었어. 나는 차분히 좀 될 거야. 근데 그건 내가 쓸 거야 라고 했어. 딸이 당황해서 아니, 엄마 힘들까봐 그런 거지 라고 둘러댔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다음날 아침 딸은 가게 열어야 해서 라며 서둘러 떠났어. 문을 닫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 그 뒤로 아들 전화가 더 잦아졌어. 엄마, 집 팔 때 부동산 잘 골랐어. 요즘 부산 땅값 올랐다던데 라며 자꾸 돈 얘기를 꺼냈지. 어느 날은 내가 참다 못해 너 돈만 생각하는 거냐 라고 툭 내뱉었어. 아들이 아니야, 엄마 손해보는 게 걱정돼서 라고 변명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어. 딸도 편지를 보내왔어. 엄마, 대구로 오면 내가 잘 챙길게. 집 팔면 돈 관리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적혀 있었지. 챙긴다고? 누구를 위한 챙김인지 너무 뻔했어. 나는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 더 볼 필요 없었어. 그날 밤 나는 바닷가에 나갔어. 바람이 차갑게 불고 파도가 세게 부딪혔지.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 내가 뭘 기대했던 걸까? 아이들이 나를 걱정해 줄 거라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아들이 은행에서 성공하고 딸이 떡집을 키운 건 내가 키운 거야. 근데 이제 걔들은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보고 있었어. 가슴이 아팠어. 파도 앞에 서서 남편,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고 혼잣말을 했어. 근데 파도는 대답 대신 그냥 밀려왔다가 나갔어. 근데 그 아픔이 나를 깨웠어. 나는 혼자 바다를 보면서 깨달았지. 아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된다고. 내가 걔들을 위해 김치를 담가온 세월은 이제 나를 위해 써야 해. 다음날 나는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 팔 거야. 빨리 진행해줘 라고 했어. 아들이 또 전화 걸어왔을 때 엄마,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지.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너희 도움 안 받아도 돼. 딸이 다시 문자 보냈을 때도 나 잘 지낼 테니 걱정 마라고만 답했어. 바다가 내게 자유를 가르쳤어. 파도는 누구에게 붙잡히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잖아. 나도 그랬어. 아이들의 목소리가 멀어져도 나는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든 삶이야.
집을 팔고 나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그게 나한테 맞는 길이야. 바다는 나를 혼자 두지 않아. 그 소리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줬어. 나는 이제 나만 믿고 살아가기로 했어. 이제 내 삶은 안정됐어. 집을 팔고 부산 시내 근처에 있는 노인공동 주거지로 옮겼어. 작은 방 하나에 내가 필요한 것만 챙겨서 왔지. 창문을 열면 멀리 바다가 보이고 아침이면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와. 새벽에 일어나서 보리차를 끓여서 마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 몸이 살짝 가벼워지는 기분이야. 시장에서 배추 몇 포기를 사와서 김치를 담그고 텃밭은 없지만 창가에 화분을 두고 고추 몇 개를 키워. 저녁이면 문 앞 툇마루에 앉아서 차 한 잔 들고 바다를 바라봐. 바람이 차가워도 그 소리가 나를 감싸주는 것 같아. 옆집 박씨 아주머니랑 마을 어르신들과 자주 어울려. 지난주엔 박씨랑 같이 바닷가에 나가서 조개를 주웠어. 손이 시려서 별로 못 주웠지만 둘이 앉아서 옛날엔 하루 종일 주워도 안 힘들었는데라며 웃었어. 어르신 모임에선 장기를 두거나 다 같이 앉아서 옛날 얘기를 나눠. 내가 시장에서 생선 팔 때 손님이랑 흥정하다가 목이 쉴 때도 있었어라고 하면 다들 영자씨 참 고생 많았네라며 맞장 굳혀줘. 어느 날은 장기에서 내가 박씨를 이겼는데 다들 박수를 치며 영자씨가 이겼다 라고 웃었어. 그 작은 웃음이 내 하루를 채워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구나 새삼 느꼈어. 가끔 남편 생각이 나. 그이가 앉아서 영자야 차 한 잔 줘라고 말하는 모습이 떠올라. 근데 이제 그 기억은 아프지 않아. 남편이 준 말, 인생은 김치 같아. 혼자서도 맛있게 버텨야 해. 가 내 안에 살아있어. 아들이나 딸 생각은 잘 안 해. 걔들은 서울이랑 대구에서 각자 잘 지내고 있겠지. 전화가 안 와도 문자가 없어도 나는 괜찮아. 내가 걔들에게 해줄 건 다 했어.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야. 작은 방에서 작은 김치통을 열고 내가 만든 걸 먹으면서 웃어. 그걸로 충분해. 어느 날 밤 툇마루에 앉아서 바다를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 인생의 끝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전엔 가족이 곁에 있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오고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걸로 됐다고 믿었지.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 바닷소리가 내게 위로가 됐어. 파도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잖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 나이가 되니까 많은 게 보이더라. 젊었을 땐 아이들을 위해 김치를 담가서 밥을 먹이고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서 걔들 꿈을 키웠어. 그땐 그게 내 전부였어. 근데 이제 와서 보면 그 모든 게 나를 위해서였던 거야. 힘들 때도 있었고 눈물도 많았어. 남편을 잃고 아이들이 멀어졌을 때 마음이 무너질 뻔했지. 근데 그걸 다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바다 앞에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어.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 이 작은 방에서 바다 소리를 들으며 나답게 끝내고 싶어. 그게 내가 찾은 평화야. 여러분한테도 말하고 싶어. 내 얘기를 여기까지 들었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 행복이 뭘까? 나처럼 멀리 있는 아이들을 기다리며 외로운 적이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면 혼자라는 게 무서워서 마음 아팠던 적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내가 바다한테 배운 게 있어. 혼자서도 버틸 수 있다는 거야. 내 손으로 김치를 담글 수 있다면 내 삶도 내가 만들 수 있어. 여러분도 그걸 찾아봐. 내 얘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너희 얘기도 들려줘. 댓글로 써줘. 가족 때문에 울었던 날, 혼자 일어섰던 순간,
너희가 겪은 일을 나한테 말해줘. 이 채널에 구독하고 또 찾아와줘. 나 같은 늙은이 목소리가 너희한테 닿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얘기할게.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바다가 나한테 준 이 평온함을 너희랑 조금 나누고 싶어. 그럼 또 만나자. 파도 소리와 함께 우리 다시 보자. 그리고 사회적 신뢰는 그 집을 둘러싼 따뜻하고 견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혹은 마음이 지치고 외로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 이것은 우리에게 정신적, 관계적인 든든한 지원망이 되어줍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깊은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경제적 준비라는 물리적 기반과 사회적 신뢰라는 관계적 자산이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예기치 못한 풍파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더욱 든든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한 평온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운 삶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큰 부자가 되거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특별히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일에 발벗고 나서고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려 노력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 아는 사람들. 누군가에게는 그저 믿음직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에 큰 힘과 위안을 줍니다. 마치 예전 우리네 어머니들이 늘 정성껏 김치를 담가 항아리에 가득 채워두고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누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 김치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넉넉하지 않은 살림 속에서도 이웃과 정을 나누고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지려는 굳건한 마음이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가족들에게는 우리는 굶지 않는다는 깊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성실함과 따뜻함 속에 담긴 가치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큰 부자가 아니어도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되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의 품격과 평온을 결정짓는 두 가지 중요한 자산, 경제적 준비와 사회적 신뢰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들이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안함을 향해야 한다는 깊은 의미까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땀 흘리며 애쓰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말하는 성공, 남들에게 보여지는 명예나 더 많은 돈, 혹은
그럴듯한 체면 때문인가요? 그것들이 당신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당신의 존재로 인해 당신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평온히를 바라는 그 마음인가요? 당신의 노력이, 당신의 삶이 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인가요? 어떤 대답이 떠오르든 괜찮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하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거나 혹은 다른 가치들에 가려져 희미해졌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지금 당신이 어디에서 있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잠시 멈추어 서서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혹은 부족했던 삶의 중요한 두 자산을 차근차근 다시 쌓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라는 든든한 기반을 다지고 사회적 신뢰라는 따뜻한 관계망을 넓혀갈 기회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부터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의 평온을 위해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커피 한두 잔 값을 아껴 작은 적금을 시작하는 것,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안부 전화를 거는 것,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는 것, 내가 한 약속은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키려 노력하는 것들,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나요?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작은 공유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야기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